사업자 된다고 다 사장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 사장이라고 우쭐대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돼. 사장의 일머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 만약에 배울 게 없는 사장이다? 이러면 나라면 뒤도 안 돌아봐.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게 나는 사장의 역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현장에서 막 맨날 양파만 열심히 썬다고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대표님, 오늘은 사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직원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점을 좀 갖추어야 진정한 사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올바른 사장이나 대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올바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 첫 번째로 이거 너무 많은 예시인데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첫 장사를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뭔가 내가 사장이 됐다라는 그 권위의식과 약간 뽕맛에 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어린 친구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특히나 첫 장사를 시작했을수록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다 이거지. 자기의 환상 속에서는 사장이면 이렇게 직원들이 딱 급신급신하고 이래야 된다는 망상 속에서 이제 장사를 시작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진짜 올바르지 않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약간 뭐 직원을 하대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제 솔선수범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근데 지시만 내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반기를 든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기분이 나빠하는 거지. 삐지거나. 이런 뭐 본인이 시키는 대로만 이제 직원들이 하면 뭔가 직원들은 오히려 경력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도 하고 불만이 점점 쌓여가겠지. 이런 경우는 좀 올바르지 않는 사장인 것 같아. 책임회피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장사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가게에서 문제가 생겼어. 반드시 그건 사장이 가서 그 상황을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리더잖아. 그럼 가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 직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직원 보고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 뭐 문제만 생겼다 하면 다 그냥 직원 탓이야. 직원 탓. 얘가 이래서 저랬고 얘가 저래서 저랬고 얘가 빵꾸내서 이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본인 책임이란 말이야. 그냥 모든 것들이 이 직원이 잘못했어도 내 책임, 이 직원이 잘했어도 내 책임. 맨날 이제 직원이 뭐 실수를 해서 저희 직원이 어쩌고 해서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자기가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해결이 빠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지. 직원이 이래서 저랬고 뭐 네가 이래서 저랬고 이런 핑계만 대는 사람이면 직원들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어떤 모 프로를 봤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인플루언서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이 책임감이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컨텐츠가 떨어졌을 때 이 사업을 하던 사람은 뭐가 됐건 간에 최선을 다해. 그냥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모든 걸 다 어쨌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여기 나왔고 나를 보러 와준 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물론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지만 그냥 뭔가 이게 내 컨텐츠에 안 맞고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팬들이 있든 없든 그냥 자포자기를 하는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사장이 된다 그리고 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었어.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맨날 빨리 그만둔다 이런 사장님들이 또 있어. 물론 나도 이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피크 타임만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모자 쓰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모자 쓰라고 해서 도망가는 애도 있고, 진짜 상식 밖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왜냐면 잘 되는 가게들을 가보면 항상 어쨌든 인원이 있는 거잖아.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상식적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왔다는 기준이야. 이상하게 우리 가게는 직원들이 그만둬요, 뭐 돈도 많이 주는데 그만둬요, 뭐 오자마자 그만둬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좀 슬픈 현실이지만 그 직원이 거기서 봤을 때 배울 점이 없거나 비전이 없거나 이런 경우면 사실 거기에 그 친구들도 오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장님한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매장은 청년 내열층 공제를 들어주는데 어떤 매장은 안 들어줘.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이 직원이 당연히 이거를 들어주는 매장에 있지 않을까? 나라면 그럴 것 같아.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리고 뭔가를 직원을 위해서 이 사장님은 뭔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직원들이 다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올바른 사장님들은 내가 봤을 때 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
일단 첫 번째로는 배움에 있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 최근에 우리가 네이버 플레이스를 평가해드립니다 라는 컨텐츠를 했잖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서 다 하나씩 보기는 했거든. 근데 보면은 네이버 SEO 최적화를 굉장히 잘해놓은 사람들이 그 사연을 보내준 경우가 훨씬 많아. 훨씬.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의가 있고 더 열정이 있고 이런 장사에 대한 공부를 찾아보고 더 적극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진짜 내 가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지 이게. 그리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열정적으로 하고 하는 사장 밑에서 직원들이 당연히 오래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사장님을 통해서도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아, 저 사장님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 사장님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 요식업 그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것도 보면 그 사장이 뭐 능력은 좀 없지만 그 사람은 권위의식이나 이런 건 없잖아. 그리고 굉장한 책임감이 있고 뭔가를 계속해서 시도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직원이 붙어서 완전히 이거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나가는, 물론 드라마지만 이런 게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사장님이 될 거라고 하면 이런 배움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잘하는 사장님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 문제 해결 능력도 좀 뛰어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 올바르지 않은 사장님들은 이걸 직원한테 떠넘기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좀 제대로 된 사장님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절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서서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리더고 내가 여기에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니네들의 대가리다 라는 거를 보여줄 줄 알아야 돼. 왜냐면 그냥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원초적으로만 가도 동물들도 그렇잖아. 거기에 리더는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적이 들어오거나 내 영역을 침범하거나 했을 때 그 뭐 밑에 있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하나? 그 리더가 가서 한번 해결을 딱 해주잖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쨌든 막 뭐 쓸데없는 규칙을 만들고 막 뭔 절차를 만들고 권위의식에 막 차가지고 이러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돼야 되고, 어떠한 조금이라도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카리스마,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리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잘하는 사장님들의 특징은 이 매장의 환경, 분위기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 일단 이 일하는 친구들이,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있는 곳일수록 서로가 약간 뭐랄까 여기가 만남의 장이고 그 일하는 곳이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막 뭘 막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뭔가 이 친구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뭐 CGV라든지 이런 데서 막 연애도 하고 뭐 지기들끼리 막 이렇게 땜빵도 맺고 가면서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러면 이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빵꾸가 났을 때 사장님 도 물론 있겠지만 이 친구가 혼자 근무를 해야 되잖아. 나랑 같이 맨날 의사소통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그럼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 땜빵을 자기가 구해준다든지 이 친구가 힘들지 않게끔, 그리고 뭔가 일이 뭔가 막 많이 밀렸을 때 같이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근무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참 개선해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런 환경도 안 만들어주면서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돈 많이 줬으니까 잘하겠지, 이런 거는 그냥 100% 착각이고 사장님의 역량 부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런 환경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주방일을 해. 그러면 이 일이 공정이 만약에 복잡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단축을 시키든 뭔 수를 내든 해서 조금씩 변화가 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직원은 아, 우리가 일하는 게 개선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맨 직원 탓만 하는 경우는 정말 잘못됐다는 거지. 주방이라고 하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주방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뭔가를 염지를 미리 해야 된다든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뭐 전처리 준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 사장님이 단순화를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맛의 변화가 없는 선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맨날 양파를 칼로 썰고 있어. 근데 이 양파 써는 양이 많아. 그럼 기계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이 기계값이 아깝다고 어차피 직원 인건비 똑같이 나가는데 이 기계를 쓴다고 직원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직원의 근무 환경은 훨씬 개선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직원이 당연히 일률이 올라갈 거고 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내가 좀 가게에 신경을 좀 덜 써도 이렇게 알아서 굴러가는 매장들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주방 동선이, 내가 가끔 가보면 야, 이거 주방 동선 이거 완전 개판인데 왜 이거 개선을 안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매장들이 있어. 이런 것도 어쨌든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 하루에 2발자국 3발자국 차이가 하루면은 그게 몇천 발자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피로도가 쌓일까 안 쌓일까? 당연히 쌓이겠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알맞은 조리 공정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일이 방향이 뭔가 잘못되는지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게 나는 사장의 역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현장에서 막 맨날 양파만 열심히 썬다고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마지막으로는 이 장사의 영역에서는 일머리가 굉장히 중요해. 뭔가 이렇게 이 매장이 지금 터지려고 해. 왜냐면 폭발적인 매출이 나올 때 매장이 터질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누군가 하나가 딱 상황을 정리해줘야 될 때가 있어. 바쁜 주방을 가보면 알 거야. 누군가 리더가 하나 있어서 너 이거 빼고 너 이거 저거 빼고 너 이거 빼. 그리고 너는 이거 대기에 손님 잠깐 웨이팅 시켜.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일수록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만 다 주고 나는 거야. 그리고 오합지졸이 되는 거지. 오합지졸. 머리가 하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일머리가 있어야 돼. 사실은 사장이 되려면 일머리가 없으면 쉽지가 않지 사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직원을 한두 명만 써봐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장님들도 아마 많은 공감을 할 거야. 깡 대표를 이제 구독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같이 좀 올바른 사장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